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나눔사업본부 이영주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관련법에 따라 다음 연도 배분 기준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배분 기준과 진행 예정 사업들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배분 대상자는 기관, 단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모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신고하고 운용하는 시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도 배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격 확인 등을 위해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기관 단체, 병원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기관 단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배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외부 지원과 모금회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배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필요시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금지된 행위, 정치, 종교적 목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배분금이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배분 사업을 검토하는 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배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모금회의 사업 평가 결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배분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은 배분이 될 수 없습니다. 배분 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의 배분 사업은 대부분 공고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공고 시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배분 신청 가능 금액 등을 안내드리게 됩니다. 안내된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기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해에 진행되는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을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으로 각각 신청하거나 대상만 약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사업으로 보고 한 개의 사업만 선정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법인에서 다수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들이 각각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관들의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법인에서 많은 기관들이 선정될 경우 형평성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는 크게 기관평가와 사업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주로 신청기관 단체가 해당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단체인지를 심사하는 것이고, 사업평가는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한지, 추진 계획과 전략이 적절한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기관평가는 30에서 40%, 사업평가는 60에서 70%의 비중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은 예비, 서류, 면접, 현장 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외에 다른 심사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심사는 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심사로 주로 신청 자격에 대한 검토, 구비 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이고, 서류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기관평가와 사업평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정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면접심사와 현장심사는 서류심사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로 보통 사업 담당자와 실무 책임자를 면접하거나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배분 취소 및 환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금회가 한 해에 지원하는 사업이 3만 건 정도 되다 보니 간혹 사업과 관련한 취소 환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배분사업에 선정되고 난 후 모금회와 체결하는 배분사업 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분된 사업은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배분금이 환수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모금회에 배분 신청을 할 수 없는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결과로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단체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지되는 등의 경우에도 배분 취소나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업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신청 주제에 제한은 없으며 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지역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복지현안 지원 사업,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이 신청 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예산 규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복지 서비스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금액 중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사업은 연속하여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개보수 및 장비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지원은 제외되며 전년도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모금회의 배분을 받으신 경우 올해는 기능 보강 사업 신청이 불가하고 프로그램 사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지역별 배정 예산에 따라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 8월 중 3주간이며 지역에 따라 접수 일정이 다르지만 빠른 곳은 7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일정 등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사랑의 열매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사업 계획서와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사업의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는 비교를 위해 구매하실 곳의 견적서,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 곳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물품 제조 구매, 종합공사 등은 입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선정되신 후에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고 관련 내용은 모금회에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수의계약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 7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 신청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모금회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분 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중 우수한 사업들을 기획사업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의 중앙회와 각 시도지회에서 매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분 사업들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관련 기획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사업은 주제 기획과 예산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여 현재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 지역에서 진행할 기획사업들은 모금의 홈페이지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확정 사업들도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안내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긴급한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재난재해 구호사업, 긴급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주로 하는 개인 긴급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긴급지원은 신청사항 확인을 위해 유관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병원, 복지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각 지역 모금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 제출 서류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지정기탁 사업입니다. 지정기탁 사업은 기부자가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한 사업입니다. 모금회에서는 기업과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다양한 지정기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사업을 함께 할 기관도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에 따라서는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은 모금회 홈페이지 지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시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기준표의 추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관련 활동들이 증가하게 되어
2022년 배분 기준의 예산 편성 기준표에는 수어 통역비, 온라인 강의 강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강사비는 라이브 강의, 녹화형 강의 등 강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온라인 배분 신청 안내 등은 홈페이지 지원 안내에 마련된 별도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분 기준 안내 등 각 영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링크로 보내주시면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7월 7일 수요일에 홈페이지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배분 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